독해 실전 D가 30개인데 그 중에 18개가 지금 시험 범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현재는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게 바뀌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 나오면 확정이 되면 다시 일러주세요. 리딩 인사이트도 확정되면 일러주시고 이번 주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리딩 인사이트도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정리를 해둔 게 있는데 몇 과까지 나눠서 어디 쪽으로 줄지를 아직 못 정해서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자이스토리가 쉽습니다. 얘가. 그래서 쉽다. 어렵습니다. 말 잘 못하고 있네. 앞쪽에 그나마 1, 2, 3분은 좀 나은데 뒤로 가면서 어려운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뒤쪽에 빈칸 쪽 할 때 이 섹션 D도 좀 어려운 편이고 뒤쪽에 빈칸 편의 지문이 진짜 어려운 게 많아서 얘 좀 애 좀 먹을 것 같거든요. 차근차근하게 설명드릴 때 잘 챙겨 두시고 어법 문제나 이런 것도 얘는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제일 많은 문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음악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부러 문제는 뺐어요. 어차피 그 문제 다시 사용하지 않으니까 문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지문만 봅시다. 자, 근본적인 음악의 특질, 그 다음에 애 중에서 뭐냐면 얘는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가 이 글의 키워드가 핵심어가 됩니다. 자, 노트 네임이라고 하면 이름이거든요. 노트가 음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repeat 반복되죠, 그죠? 도레미파솔라시도 갔다가 다시 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반복되는 건 뭐 때문에 얘가 걔 이름이 자꾸 반복이 되냐면 perceptual phenomenon이니까 연속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한 거죠. 연속적인 인지의 현상입니다. 미안. 인지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람이 인식하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다음에 어떤 인식하는 현상이냐면, correspond to라고 하면 어디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다, 상응하다, 뭐 이렇게 대응하다 이렇게 합니다. 반응하다도 좋고 대응하다도 좋고 상응하다도 좋고, 원래는 단어 뜻을 찾으면 respond만 해도 반응하고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COR이 붙어 있어서 얘가 CON 함께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발음 때문에 R로 변한 건데, 그래서 얘는 서로 대응하다라는 말이어서 상응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이 지문에서 굳이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돼서 the doubling하고 그 다음에 having of frequency에 상응하는 이런 여기에 대응하는 인지적 현상 때문에 그래서 음표의 이름이 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halve라는 단어는 절반을 내다, 반으로 쪼개다라는 동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doubling 이라는 말이 double은 뭐 당연히 두 배로 하다라는 동사겠죠. 그 놈을 ing로 모양으로 쓴 거죠. frequency는 뭐예요? 얘가 소리의 주파수잖아요. 자, 주파수를 더블링 하거나 두 배로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절반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지적 현상 때문에 그래서 걔 이름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 도에서 도를 올라가면 이게 지금 몇 배가 된 거죠? 두 배가 된 거죠, 그죠? 얘가 내려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더블링이고 얘가 해빙이 되는 건데, 이랬을 때 이 주파수는 분명히 지금 다르잖아요. 두 배가 되어서 올라간 주파수인데 여기에 대응하는 인지는 뭐라고 대응을 하는 거냐면 비슷한데? 라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 이름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쵸? 자, 그러면 when we double, 우리가 double 할 때 또는 have를 할 적에 frequency를 주파수를 두 배로 하거나 주파수를 반으로 바꾸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end up with note니까 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떤 노트를 가지게 되는 거냐면 뚜렷하게, 확실하게, 엄청나게 비슷하게 들려요. 자,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말에 similar to 씁니다. with 쓰지 않게 조심하시고, sounds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sound라는 놈이 들리다라는 예를 동사로 쓰면 소위 이형식 동사가 돼서 비슷하게 들린다라는 말의 보호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뭘 써야 되죠?
형용사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비슷하게 들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확실히 비슷하게 들리는, 뭐하고? 원하고 비슷하게 들리는 건데, 이 원은 어떤 원이었냐면 우리가 가지고 시작했던 거죠. 이걸로 시작했던 원. 여기 원은 그러면 뭘 대신 받은 거예요? 노트를, 음표를 대신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주파수를 2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줄이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음을 가지게 되냐면 확실히 비슷하게 들려요. 확실히 비슷하게 들리는 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하고? 이 음과, 즉 이번에는 어떤 노트냐면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노트하고 확실히 비슷하게 들리는 노트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 도에서 주파수를 2배로 하면 도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주파수는 높은데. 자, 이런 관계가, 이 단어를 모르진 않겠지. 자, 이걸 frequency ratio라고 하는데요. 얘가 이제 비례 비율입니다. 발음이 ratio입니다. ratio. 자, 이런 frequency ratio는 주파수 비율 2대1 또는 1대2가 그래서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옥타브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도에서 도까지가 8도죠. 그쵸? 1도, 2도, 3도, 장, 단, 증, 이런 증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음정 배울 때. 그때 얘가 8도여서 옥타를 쓰는 겁니다. 옥타라는 말이 들어가면 숫자 8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옥타브라고 불립니다. 즉 여기서 2배가 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 관계를 우리가 한 옥타브라고 하는데 It's so important.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that 뭐가 중요하냐면 In spite of the large differences, 이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in spite of라는 말이 전치사죠. 그죠? 아까 나왔던 다른 전치사로 바꾸면 despite하고 같습니다. 같은 말인데 이게 여러분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토익 시험 같은 데 한 번씩 나오거나 미국 애들 꼬맹이들 시험에 despite of 써서 틀린 거 찾으라는 시험 한 번씩 나와요. 발음도 비슷하고 그래갖고 이게 잘 헷갈리는 거죠. 애들이, 꼬맹이들이. 자,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It's so important.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게 가주어, 그 다음에 진주어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주어 자리에 들어갈 뒤에 내용은 여기서부터고 여기는 지금 삽입이 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삽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렇게 됐네요. 존재하는 차이인데 이 뮤지컬 컬처의 음악적인 문화 간에 존재하는, 우리의 음악하고 서양의 음악 많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전통 음악이랑. 그런 음악적인 문화 간에 존재하고 있는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는 지금부터 나오겠네요. 그죠? Every culture, 모든 문화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주어가 되고 has가 동사가 됐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는 뭘 가지고 있죠? 옥타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옥타브를 다 가지고 있냐면 그 토대 바탕이네요. For its music, 자신들의 음악에 대한 바탕으로 옥타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비록 뭐라 하더라도 그게 has little else in common with, have in common with라고 하면 공통점을 가지다라는 얘기네요. 자, 다른 음악적인 전통과, 즉 다른 나라의 음악과 공통점이 다른 건 거의 없는 거죠. little else니까 little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다른 공통점이 다른 건 거의 없다 하더라도, 저 공통점이 거의 없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 음악에 대한 기본 바탕으로 어떤 음악이건 옥타브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 음악적 문화가에 존재하는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this phenomenon은, 이런 현상은요, 이런 현상이, 자, leads to 뭘 이끌어내게 되냐면, notion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circularity네요. circularity라고 하면 circular이라는 원어로 돌아가는, 순환하는 이라는 형용사에다가 ITY 붙인 거다. 그죠? 그럼 명사로 순환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in pitch perception에서 pitch는 음의 높낮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돼요. 음고죠. 음조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인식에서 순환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음의 높낮이를 인식할 때, 와, 이게 계속 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인식을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similar to, 그리고 이런 현상은, 자, 이런 현상이 주어였잖아요. 그리고 is가 동사 1번이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단수로 사용이 됐던 거고, and 다음에 is가 동사 2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s입니다. 이 자이스토리에 나오는 지문들은 다 좀 지문들이 어려워요. 수준이 높아서 다들 어법 문제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도 좋고,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어휘 문제로 활용하기도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용 파악 문제로 쓰기도 아주 좋죠. similar, 그래서 얘는 뭐하고 닮았냐면 뭐의 순환성과 닮았어요? 색깔의 순환성하고도 대단히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뭐도 만들 수 있냐면 순서 삽입 문제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음표 얘기 끝나고 뭘로 나오는 거예요? 빛의 얘기로 나오는 거니까, 색깔의 얘기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비록 red하고 violet은 for 떨어지죠. 존재하는 건데 어디에 존재하냐면 정반대쪽 끝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y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주파수의 연속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 저걸 컨티듐 연속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연속체죠. 뭐의 연속체냐면 일렉트로마그네틱이면 전자기 에너지가 되네요. 그죠? 전자기 에너지에 이 마그네틱이 작입니다. 일렉트릭이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자기입니다. 자, 전자기 에너지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주파수 연속체의 정반대쪽 끝에, 양쪽 끝에 레드하고 바이올렛이 위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 빛도 적외선, 자외선 양쪽 끝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양쪽 끝에 있지만 우리는 걔네들을 뭐라고 보게 되냐면 인지적으로 비슷한데라고 보게 되는 거죠. 레드하고 바이올렛을 비슷한 색으로 인지하게 되는 게 꼭 뭐하고 같아요? 도와 도가 사실은 다른 소리인데 굉장히 비슷하게 인지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제? 자, 똑같은 게 true 적용이 됩니다. in music에서 말이죠. 이 true가 적용되다, 유효하다 정도 해석하면 좋고요. 자, 똑같은 게 음악에서도 적용이 되고, and music is often, 그리고 음악이 종종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음악은 as 모인 것으로 having two dimension, 이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음악은 묘사가 되죠. 자, 두 개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게 one이 첫 번째 차원이네요. 자, 그 다음에 and another이 두 번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음악은 지금 그래 똑같은 게 음악에서도 적용이 되고, 음악은 종종 뭐라고 묘사가 되냐면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차원을 갖고 있냐면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account for이라고 하면 설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뭐를 설명해 주죠? 톤을 설명해 줍니다. 근데 그 톤은 올라가는 톤이죠. 자, 주파수에서 올라가고 있는 톤을 설명하는 하나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another, 또 다른 한 차원이 있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생겨먹었어요. 구조는. 이번에는 뭘 설명하냐면 인지의 감각을 설명하는 건데, 인지의 감각이 어떤 감각을 설명하는 차원이 있냐면, 이 두 번째 것은 와, 우리가 come back, come again,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집에 다시 왔구나, 고향에 왔구나. 매번 뭐 할 때마다 we double a tone's frequency. 얘가 할 때마다예요. 우리가 a tone의 주파수를 2배로 할 때마다 come back, come again, 다시 집으로 돌아왔구나,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라는 이런 인지의 감각을 설명해 주는 두 번째 차원이 있다라는 거죠. 내용 이해 가세요? 음악의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파수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어쨌든 낮은 도에서
이 도에서 이 도까지 들을 때 같은 도는 아니잖아요. 소리가 훨씬 쭉 올라가는 이 계속해서 주파수가 올라가는 하나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감각에서 얘하고 얘하고를 같은 소리를 인지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첫 번째 다시 봐요. 자, 똑같은 게 음악에서도 적용이 되고, 음악은 종종 그래서 두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 차원이 뭐냐면 얘는 주파수가 올라가는 톤을 설명해 주는 음악의 하나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의 감각을 설명해 주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지의 감각은 어떤 감각입니까?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같은 의미구나 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거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자, 매번 우리가 톤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고향에 돌아왔구나 라는, 다시 제자리로 왔구나 라는 걸 설명해 주는, 즉 옥타브를 같은 소리로 느끼는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 자리 이용해서 문제 만들기 좋겠죠. 나 같으면 이런 대로 문제 만든다.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에 어휘 문제를 물어요. 여러분, 어휘 문제를 묻는데 더블이라고 안 하고 만약에 have라고 쓰면 더블 안 씁니다. 지우고 이 자리를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고 5번 이래놓으면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잖아. 이래놓으면 틀릴 애들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내용을 확실하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도 같은 도지만 내려와도 같은 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만약에 나 같으면 저런 거 문제 내겠다. 저런 게 진짜 공부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쓸데없이 막 이상한 거 외우고 이런 거보다 내용 이해 문제가 훨씬 좋은데, 단어 문제야 뭐 얼마든지 여러 가지로 바꿔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걸 만들면 굉장히 괜찮은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accounts for 다음에 the perceptual sense를 illusion 같은 단어로 바꿔서 문제 만들어도 그래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웬 착각이지? 근데 실제 착각이잖아요. 다른 차원의 의미를 느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질문 가보겠습니다. 얘들도 지치지만 저도 힘들려고 그래요. 너무 아침 일찍 나와갖고, 야, 4시간은. 섹션 D에, 얘네 D에 2번 질문 한번 봅시다. 자, 베이스는 뭐를 바탕으로 두다라는 동사예요. 그 다음에 on 쓰면 어디에 얘를 바탕으로 두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self-worth를, 자기 가치를요, 자기 가치라고 해도 되고 이걸 보고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우리말로 다 옮길 수 없어요. 저 자존감, 자부심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영어는 너무 많아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것을 뭐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는 문화에서는 좀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좀 적죠. 예를 들어 뭐 자아와 관련된 단어들도 영어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단어들이 생기고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앞 시간에 모의고사 하면서 했던 것처럼 친인척을 부르는 단어들은 한국어가 영어보다 월등히 많아요. 이제는 우리도 안 쓰고 있을 뿐이지. 너무 관계가 멀어져서 우리는 8촌 정도까지 칭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만날 일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당숙 이런 단어는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죠? 이제 아예 5촌입니다. 5촌이 되는 3촌인데, 이렇게 되면 뭐 그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그런 단어들을 다 만들어냈죠. 대충 퉁치는 게 안 됐거든요. 우리네 문화는 형인지 동생인지 궁금하잖아요. 영어는 근데 형 동생 구별을 안 하잖아. 그냥 브라들이잖아요. 그건 걔네들이 정서예요. 걔네들 정서. 이렇게 서로 문화적으로 다른 정서가 단어를 다르게 만들어내는데, 이 인디비주얼과 관련된 단어가 영어는 엄청 많아요. 인디비주얼이나 셀프하고 관련된 단어가. 근데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가 적죠.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존심이라고 쓸 수 있는 단어도 얘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의 자존심에 그냥 제일 가까운 단어는 뭐라 그래도 프라이드거든요. 우리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자부심이라고 또 단어장은 또 그렇게 하죠. 자존심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자동차 이름 프라이드 보고 제 외국인 친구가 왜 차 이름이 자존심이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가 봐도 좀 이상하거든요. 왜 차 이름이 자존심이지?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는,
예, 요새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됐기 때문에 남들이 안 웃지만 그 한국 자동차 회사 이름 중에 자동차 회사도 웃기잖아요. 기아. 영어 단어거든요. KIA가 영어 단어입니다. 이게 Kill in Action이에요. 영어 사전을 찾으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전사자를 추모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묘지 이런 데가 많이 걸려있는 말인데, 이 기아라고 딱 써놓은, 그래서 이 기아 엠블럼을 보고 피터 슈라이어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3대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아우디 TT라는 차를 만든 아주 스타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그 현대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 부회장으로 오면서 첫 번째 했던 인터뷰에 보면 이 놈을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놈을. 근데 이제는 손댈 필요가 없어졌죠. 너무 그 유명한 회사가 되어버렸으니까. LG 이런 거 되게 웃기는 이름이에요. 이상하죠?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야, 한글 쓰는 회사 이름이 기억시옷이라고 돼 있어봐요. 안 이상하겠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굉장히 웃기는 건데, 이젠 너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이 돼버려서 사람들이 LG에 대해서 시비를 안 걸고 가끔씩 궁금해하죠. 뭐의 에크로님이냐? 뭐의 머리 글자냐라고 궁금해하는데, 예를 들어 GE는 제너럴 일렉트로닉스인데 LG는 정체가 불명이죠. 예, 럭키 금성입니다. 럭키 금성인데 왜 금성이 G일까? 원래 럭키라는 회사하고 여러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럭키라는 회사하고 골드스타라는 회사하고 둘이 합친 거예요. 그래갖고 LG 그룹이 됐다가 얘네들 싸워갖고 다시 깼잖아요. 다시 깨면서 그래서 이 뒤에 S를 갖고 와서 LS라는 그룹하고 GS라는 그룹 세 개로 분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이런 뭐 이상한 SK는 안 웃깁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석유 에너지 회사입니다. 혹시 아세요? 세계 1위입니다. 그 정유 회사라고 하죠. 원유 회사 말고 원유를 가지고 와서 가공하는 회사 중에 세계 1위가 SK고요. 세계 2위가 어디게요? 세계 2위가 GS입니다. 세계 3위가요? 세계 3위가 S-오일입니다. 대한민국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국인데 정유 수출국이죠.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미국 까불잖아요. 우리나라가 정유 공급을 안 하면 미국 항공기가 못 듭니다. 항공유는 일반 경유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미국 항공유의 70% 정도를 한국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트럼프 아저씨 뭘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석유가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20만 원 넘거든요. 유류할증료 때문에. 원래는 7, 8만 원 정도면 되는데 유류할증료라고 기름값에 매기는 할증료가 있어요. 미국도 비행기 못 타고 다닙니다. 저것들이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은 한국의 SK 케미컬에 취업을 하면 세계 1위 기업에 취업을 하는 이제 아주 괜찮은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AI 관련 종사자 능력으로 한국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세계 3위가 됐더라고요. 이제 관련 기업이 취업을 하면 여러분이 세계 3위인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죠. 중국이 1등이고 미국이 2등이더만요. 중국하고 미국이 뒤집어졌더라고요. 연구자 수나 연구자 양이. 중국은 뭐 워낙 쪽수의 법칙이 적용되는 나라. 여기서 참 얘기가 좀 셌습니다. 가르쳐는 줘야지. 이게 원래 이 기업 이름이 옛날에 성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SK 쓴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땅콩만한 회사였는데 대통령이 회사를 하나 떼줘가지고, 옛날에 노태우라는 아저씨가, 이 회사 원래 컴퓨터 디스켓 만들던 작은 회사예요. 성경은 비디오 테이프하고 카세트 테이프 만들던 회사였는데, 노태우라는 대통령이었던 아저씨가 딸이 이 SK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갖고 SK에 뭘 줬냐면 SK텔레콤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독점. 그리고 나서 KT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SK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기업으로 올라온 겁니다. 뭐 경쟁을 잘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장인어른을 잘 둬가지고. 자, 그다음에 쓸데없는 말로 해봅시다 이제.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 뭐 제가 자기 가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말로 완벽하게 못 옮깁니다. 하던 얘기만 마무리 좀 하면 효라는 말을 영어로 옮길 수 없거든요. 효라는 말은 영어로 옮길 때 어떻게 옮기냐면 love for parents라고 옮기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쓰죠. 효 하고 커마 찍고 love for parents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부모에 대한 애정하고 효도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양놈들은 효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 고부 갈등 이런 거 못 옮기겠죠? 걔네들은 없거든요.
걔네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없고 장모와 사이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 유럽 애들은.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정서가 다르니까 서로 뭐 없는 단어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굳이 딱 뭐 하나 단어를 맞춰서 읽지는 않아도 된다고요. 셀프 워스를 어디를 기반으로 가치를 두는 거냐면 클라이밍 퍼포먼스를, 그 다음에 를 바탕으로 자존감을 판단하는 것, 여기에다 평가를 하는 것, 이건 puts가 동사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basing이 주어가 된 겁니다. 자, 이건 당신을 어디에 두게 되는 거냐면 외적 요인에, 외부 요인의 whim이라는 단어는 변덕이에요. 야, 이게 등반 실적이죠. 실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뭐라고 할까? 등반 수행? 실적? 성과? 아이, 모르겠다. 자, 클라이밍 퍼포먼스에다가 자존감을 두는 것은요, 자존감을 두는 건 자신의 자존감의 바탕을 클라이밍 퍼포먼스에다 두는 건 당신을 외적 요인의 변덕에다가 두는 꼴이 됩니다. 당신의 스스로에 대한 셀프워스의 평가를 어디에 맡기게 되는 거다? 외적 요인에 맡기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팩터들은, 이런 외적 요인들은 무작위거든요. 정해놓고 나타나는 거 아니고 랜덤으로 일어나는 일에다가 misleading이니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놈이거든요. 생각을 잘못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비교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this factor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비교가 한 가지, 이거 this factors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자, 랜덤이고 misreading인데 비교가 한 가지 착각의 원천이 되죠. 착각의 원천, 출처가 되죠. 잘못 보고 잘못 듣는 거 다 일루전입니다. 그래서 착시도 좋고 환상, 환영, 사막의 신기루 이런 거 다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교가 한 가지 착각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erhaps 어쩌면 you felt that 비교를 하다 보면 뭔가 그 착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뭐 하는데 climbing performance를요, 남과 비교를 하다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당신이 어쩌면 느낄 거예요. 네가 performed well, 더 잘했다. 어느 특정한 등반을요. because 왜냐하면 당신의 파트너가 같이 갔던 사람은 was having an off day라고 하면 여기 이제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날입니다. 보통 문어체에서는 잘 안 쓰고 말로 할 때 구어체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파트너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 있거든요. and found, 그래서 뭘 알게 됐을 수도 있냐면 그 클라이밍이, 그날 등반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알게 됐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you find it, 당신은요, 그게 오직 약간만 어렵다라는 걸 알았어요. 약간만 어렵다라는 걸 알아서 그래서 당신이 결론을 내겠죠. 자,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릴 거냐면 and conclude that, 당신이 climbing quite well, 내가 클라이밍을 꽤나 잘했구나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when in fact 실은 어때요? when 당신이 climbing no better than usual, 평소보다 더 잘한 게 없는데 뭘 한 거죠? 비교를 한 거죠. 그죠? 옆에가 버벅대니까 내가 잘한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가 착각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your partner가 was at the top of his game이면 그러면 뭐겠어요? 얘는 앞에 나왔던 뭐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예, off day하고 반대가 된 거겠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아니라 그날 최고의, 그날 자기 게임의 최고에 있을 수도 있죠. 그날 제일 잘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you felt weak, 당신은 비교조에서 좀 약하다라고 느껴졌고요. 당신은 좀 잘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또 어때요? 뭐 했을 때? you put, 여기가 주어 동사고 가운데 부사 하나 끼어든 거네요. 객관적으로는 당신이 굉장히 강력한 퍼포먼스를 했는데도, 훨씬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했는데도 비교를 통해서 당신이 와, 나는 정말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비교가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환경의 요인이 관련될 수도 있죠. involve라는 말이 관련시키다, 포함시키다, 수반하다 이런 얘기죠. 말려들다라는 얘기니까 뭔가를 상황을 수반하다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자, 환경의 요인들이 관련이 됐을 수도 있고요. 환경적 요인이 관련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must를 냈겠죠. 당신의 그날의 목표를, objective는 명사가 됐네요. 목표입니다. 어떻게 바로 명사인 줄 알 수 있죠? days라고 소유격 붙었으니까 당연히 뒤에 건 명사가 붙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날의 목표를 습득했을 수도, 달성했을 수도 있죠. 자, 뭐 때문에냐면 the to가 뭐 때문에고요. 특히나 호의적인 조건 때문에, 호의적인이라고 해도 되고 해석은 사실은 유리한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데 우리는 또 단어 뜻이 크게 내신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호의적인 조건 때문에 당신 하루의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가 있냐면 낮은 습도. 자, 근데 실은요, 낮은 습도 같은 조건이 좋아서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실은 당신이 really didn't climb particularly well, 뭐 특별히 따로 잘 올라간 건 없을 때, 당신이 낮은 습도 같은 조건이 좋아서 당신의 객관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수도 있는 거죠. In all these cases, 이 모든 경우에 말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the good or bad feeling은 이 좋고 나쁜 감정이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좋고 나쁜 감정은 something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네요. 자, 이 모든 경우에 이 좋고 나쁜 감정은 뭘 기반으로 한 게 아니다. 당신이 take credit for 할 수 있는 뭔가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닙니다. 자, be based on이 무엇을 바탕으로 하다, 무엇을 토대로 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 당신의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은 something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니에요. something을 바탕으로 한 건 아닌데 당신이 take credit for 이라고 하면 credit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something이 있었는데 이 something이 지금 앞으로 가서 꾸밈을 받은 거예요. take credit something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something 아니 take for 여기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여기 제가 참 착각입니다. 여기는 for something 이렇게 된 거군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take credit for 이라고 이렇게 쓰면 얘는 누구에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 something까지. 누구에게로 그 다음에 공을 돌리다라는 말입니다. 실수할 뻔했네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 somebody with를 쓰는 건데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자, 이 모든 경우에 이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나는 잘했구나, 나는 못했구나 라는 게 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냐면 당신이 공을 돌릴 수 있는 뭔가, 실제로 그 공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당신이 공을 돌릴 수 있는 뭔가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퍼포먼스가 boost your self-worth를 높이게 된다면 그래서 당신의 뭔가 일의 수행이, 일의 평가가 당신의 그 self-worth를 높이게 된다면 그럼 the boost는 is grounded니까 어디에 바탕을 둔 거다. 이거 베이스하고 같거든요. 어디에 바탕을 둔 거예요? fiction의 허구에 바탕을 둔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자이스토리는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거죠. 수업한 지문만 시험에 나오는 거죠. 맞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그럼 꽤 나가 있겠네요. D는 이미 진도가. 이게 복습인 거네요. 아니에요? 이게 복습인 거죠. 하면서 그러면 잘 기억해 두시고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 주셨던 것도 특별하게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내용 이런 거 뭐 필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 거하고도 비교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필기 노트 만들어 드리면 자, 이 스토리는 어지간하면 단원별로 나눠서
한 번에 다 묶으려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한 섹션이 끝날 때마다 필기노트랑 핵심 정리랑 만들어서 문제도 섹션별로 나눠서 계속 풀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 마지막 한두 주 정도는 봐서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한테 저걸 받거나 지명을 받거나 아니면 제가 봐서 제일 어려운 지문들만 한번 모아서 그걸로만 문제를 다시 한번 묶어서 드리든지 지겹도록 풀다가 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다음에 지겹도록 풀면 안 되겠다. 아주 효율적으로 풀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거 지난 수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이게 지난 11월에 수능 봤던 그 지문이라고요. 자, 디지털 플랫폼은요, have made 뭘 만들었냐면 많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었죠? less sticky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였죠. 여기가 have made가 동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많은 일자리를 많은 일을 뭘로 만들어 봤냐면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안타깝습니다. 스티키라는 단어가 스틱의 형용사예요. 스틱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붙이는 종이 스티커라고 하잖아요. 스티커라고 할 때 스틱 붙이다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y를 붙이면 형용사가 돼서 들러붙어 있는 끈적거리는 이라는 말도 되고요. 붙어 있는 것도 되죠.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도 스티키라고 그럽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이놈의 디지털이 많은 일을 덜 끈적거리게 만들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있는 해석이 이제 공식 해석인데 자이스토리 해석이 아니라 얘는 공식 해석입니다. 수능 보고 나서 나오는 스티키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디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거기에 계속 있는 걸 스티키라고 그래서 스티키가 이럴 때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냐면 오래 머무는이에요. 오래 머무는 오래 있는데 이걸 덜 끈적거리는이라고 뭐 어쩝니까 이걸.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이 많은 일자리가 오래 있지 않게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됐죠? 어떤 말인지 그죠? 오래 있지 않게. 그래서 아주 짧게 근무 기간을 또 작업하는 기간을 짤막하게 디지털이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옛날에 그냥 실제로 다 현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됐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가 이 디지털 플랫폼이 뭘 만들어 버렸냐면 많은 일자리를 아주 짧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오래 머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ork becomes 그래서 작업이 뭐가 되어 버렸냐면 훨씬 더 모듈화 되고 그 다음에 commoditize 되고 and standardize 되면서 자 그렇게 되어 버리면서 and 그리고 하나 더 시장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얘 하나 이렇게 되면서 뭐뭐 하면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뭐에 대한 시장이냐면 디지털 업무에 관한 일이 만들어지면서라고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해석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좋은 모듈이라는 단어는 쉽게 결합해서 만들 때 부품을 모듈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할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이제 배승이 닮은 로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팔 하나, 그 다음에 다리 두 개, 몸통, 머리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모듈화 할 수 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여튼 부품처럼 만들어서 조립식으로 끼워 맞출 수 있는 이런 걸 모듈화라고 그래요. 그냥 영어 강의를 그냥 영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영어 구문 강의 그 다음에 영어 앞으로 하루에 1시간씩 12달 나랑 공부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모듈화가 아니에요. 근데 구문, 다음에 독해, 그 다음에 문법, 문제풀이 이렇게 나눠서 각자 원하는 대로 필요한 부분을 맞춰서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이런 걸 모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걸 모듈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모듈화는 뭐하고도 비슷하겠어요? 분업이랑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직장이 그래서 작업이라는 게 이제 점점 모듈화되고 그 다음에 상품화되고 커머더티가 상품입니다. 상품화되고 이제 그리고 표준화되면서 말이죠. 작업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점점 모듈화되고 상품화되고 표준화되면서 게다가 일은 그렇게 됐는데다가 이제는 또 디지털 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래서 ties가 어떤 관계냐면 between service work와 particular places 간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서비스 업무하고 그 다음에 특정 장소 간의 유대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단절돼 버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어휘 문제로 만들기 좋겠죠. 끊어져 버린 거죠. 뭐라는 얘기예요? 서비스 워크와 특정한 장소가 반드시 결합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쉽게 영어 자유스토리 수업하는 건 옛날에는 학원에 와야만 했잖아요. 나도 여기에 와야만 했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버렸냐면 인간 같은 경우는 인강으로도 완전히 볼 수 있게 됐죠. 시공간의 차이를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점 세상이 이렇게 돼버리면서요, 이런 점점 전문화되고 상품화되고 표준화된 데다가 젠장 게다가 이제 디지털 일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는 일을 하는 장소하고 그 다음에 일의 업무하고가 연결성이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는 아웃소싱하는 프로세스네요. 언제 등장을 했냐면 이멀주 지겹네요. 오늘 네 번째. In the 1990s에 1990년대에 출연했던 1990년대에 등장했던 아웃소싱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이라고 해서 얘가 지금 주어군요. 자, while이 접속사고 이 부분이 다 주어인 거죠. 그리고 allowed가 허용해 준 거죠. 많은 회사들이 목적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allow라는 동사는 항상 부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해야죠. 예, 그래서 take advantage of라고 쓰면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take가 취하는 건데 advantage면 장점, 이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좋은 것만 취해서 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활용하다 이런 말에 가깝죠. 아웃소싱은 뭔지 아세요? 내부적으로 소스를 구하지 않고 외부에서 소스를 구해오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파트 주민 공동체가 직접 경비 아저씨를 고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건 자체적으로 인력을 소싱한 건데 이거 너무 귀찮고 복잡해. 그냥 외부에 있는 경비회사하고 계약할래. 그래서 외부의 경비회사하고 계약해서 그 회사가 경비 아저씨 운영을 총책임지는 걸로 하면 그러면 그건 뭘 해온 거죠? 그게 외부에서 아웃소싱을 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접 조리사 스님들이랑 다 채용해서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거죠. 인력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외부에 케이터링 업체하고 계약해서 외부 회사가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그걸 급식을 아웃소싱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웃소싱이라는 이런 비즈니스 형태가 이게 1990년대에 등장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다들 직접 고용을 했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점점 더 일들이 복잡하고 전문화되면서 이런 아웃소싱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거든요. 원래는 원료, 부품 정도만 아웃소싱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직접적으로 인력이랑 이런 것도 아웃소싱이 되게 많아졌죠. 자, 이 아웃소싱이라는 형태가 뭘 하게 해줬냐면 대기업들은요, 이 글로벌 리저브 아미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줬죠. 자, 글로벌 리저브 아미라고 하면 전 세계 예비군이라고 해볼까요? 비축군대입니다. 리저브라는 단어가요, RE가 뒤잖아요. 서브가 담아두고 모아두고 남겨두는 걸 서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전자 여러분 서브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어요? 뭘 알아야 더 설명해먹지. 서브가 그러면 어렵게 가는 수밖에. 서브가 원래 키배임입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이렇게 담아두는 그릇, 주전자 이런 거 서브라고 불러요. 혹시 핸드드립 내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데다가 주전자 받쳐가지고 커피 뚝뚝뚝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얘가 커피를 방울방울 떨어뜨리게 한다고 얘를 떨어뜨리다가 드립이잖아요. 얘를 드리프라고 이렇게 받아두는 얘를 서브라고 불러요. 이건 익혀야겠다. 왜냐하면 서브가 워낙 영어 단위에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서브는 모아두고 저장해두는 거 다 서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reserve라고 쓰면 앞에 있는 RE가 뒤잖아요. 그 뒤에다가
따로 쟁여두는 걸 reserve라고 그래요. 그래서 reserve가 예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reserve하고 비슷한 단어로 뭐 있어요? 쉬운 단어로 예약하다? book 있죠. 한국 사람들이 아주 실수 잘하는. 그러니까 영어 나중에 대학 가서는 이런 거 같다고 외우지 마세요. 유형가 나오면 어떻게 다른지를 자꾸 알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영어의 쓰임새가 굉장히 좀 훌륭해지죠. reserve를 쓸 자리에 book을 쓰면 되게 이상해집니다. 이 서로 공통일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표는 reserve예요, book예요? book flight이라고 그러죠. reserve flight이라고 하면 어떤 게 맞아요? 그냥 하나는 자기 비행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book하고 reserve는 서로 조금 얘기가 조금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reserve가 비축군대라는 말로 쓴 건데, 그래서 제가 예비군이라고 한 건데 이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비군은 영어로 militia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쨌든 현재 능력이 되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비축 군대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뭘로 그렇게 하냐면 옮겼어요. 자기들의 콜센터를 어디로 옮겼냐면 값싸고 멀리 떨어진 노동시장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콜센터를. 자, 여기 콜센터가 스펠링이 틀렸죠. 여러분 TER 이렇게 외우잖아요. 위에 건 영국 영어, 밑에 건 미국 영어입니다. 이 뒤가 ER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RE로 끝나면 얘가 전부 영국 영어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노동이라는 단어도 이상하게 생겼죠. 미국 영어는 OR이라고 쓰는데 영국 영어는 OUR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영어랑 미국 영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이 클라우드 워크의 변화죠. 아니구나. 얘가 클라우드 워크는 이렇게 돼야겠네요. 변화시켰습니다. 그 볼륨과 그 다음에 그래놀러티를 변화시키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에디치 이런 건 문법 문제로도 너무 좋겠네요. 이 geographically 지리적으로 approximate이 근접한, 인접한이거든요. 즉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work가 can take place,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take place면 뭐 자리 잡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대체하다도 좋고요. 자리를 취하다라는 자니까 보통은 대체하다라고 쓸 때는 take one's place라고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해도 되고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낫겠네. 한번 더 봅시다. 해석 한번 더 해봅시다. 조금 어려우니까. 자, 그러다가 지금 아웃소싱이라는 일의 형태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업의 아웃소싱 프로세스가, 자, 이게 언제 등장을 한 거였냐면 1990년대에 등장을 했던 아웃소싱 프로세스가 허용을 해줬어요. 대기업들이 뭐 하도록? to take advantage 하도록, 활용하도록 해줬어요. 전 세계에 비축된 병력을, 인력이겠죠. 그죠? 전 세계에 비축된 병력을 활용하도록 해줬죠. 뭘로 활용하게 됐냐면 옮겨요. 자기들의 콜센터를 싸고 먼 노동시장으로 옮기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이 전 세계 비축 인력을 쓸 수 있도록 하기는 했지만, 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 클라우드 체인지는요, 클라우드 워크의 체인지는 아니지, 동사였죠. 얘는 뭘 변화시켰냐면 그 양과 그 다음에 그래놀러티는 규모입니다. 양과 규모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양과 규모냐면, 문법 문제 at which 조심해야겠다, 그죠? 이런 건 조심해야죠. 어떤 양과 규모를 바꾸어 놓았냐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일들이, 저 멀리 떨어진 일들이 can take place,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라고 해도 되고, 여기 그냥 일어나다 발생하다라고 합시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니까.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곳에서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양과 그 다음에 규모를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그래놀러티가 뭐라고 이렇게 공식 해석에 등장을 하냐면 과립상이라고 등장을 하거든요.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이버 사진을 너무 좋아하면 저렇게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영어 사진 찾을 때, 그래서 진짜 양놈들이 쓰는 사진을 찾으면 좋겠죠.
여기서는 규모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근데 EBS 교재에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들의 교과서인 EBS에 항상 게이트웨이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거기도 과립상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참고로 저는 부업이 글 쓰잖아요. 그래서 국어 어법이며 뭐 이런 게 여러분보다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휘력도, 국어 어휘력도 만만치 않고 늘 국어 사전을 펴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영어 사전 찾는 만큼 국어 사전을 찾죠. 늘 항상.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과립상이라는 단어. 저런 단어를 누가 써요? 좀 전에 앞에 나왔던 내용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영어 전화로 영어 회화하는 뭐 이런 학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전화학원이 그 강사들을 배치하는 게 한국에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터넷 때문에 업무 지시를 다 인터넷으로 내리고 걔들이 다 그냥 필리핀의 원어민들이 전화 영어 회화 강사를 해요. 건물도 세우지 않아도 되고 관리 인력을 파견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인건비는 어때요? 미국인 회화 강사를 학원에 데려다 놓는 거에 반의 반도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해졌다는 거죠. 대기업이 유리한 거죠. 큰 회사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근데 큰 회사만 하느냐? 뉴욕에 있는 작은 기업이 채용할 수 있어요. 프리랜스 이 트랜스크라이브를 이 나이로비에서 하루는 쓰고 그 다음 날은 뉴델리에서 고용할 수도 있게 됐죠. 옛날하고 다르게 일일 고용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졌죠. 오늘 이거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transcribe라는 단어는 원래는 이제 필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scribe가 쓰다라는 말이잖아요. 여기다가 trans라는 말은 옮기다라는 얘기니까 이게 transcribe 쓰면 옮겨 쓰다, 필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이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었죠? 디지털 플랫폼이 일하는 사람들을 오래 머물지 않게 한다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프리랜스는 뭔지 아시죠? 프리랜스가 이게 세계 최초의 용병회사 이름입니다. 랜스가 원래는 창이에요, 창. 그래서 왜 랜싯이라는 의학 학회지 들어보셨어요? 그 주사 바늘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창을 쓰던 부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대에서 1분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편대에서 분대를 랜스라고 할 때 유럽에서 처음으로 돈 받고 전쟁 치르는 애들을 용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용병 부대가 처음 만들어졌던 애들의 그 부대 이름이 프리랜스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로 단어가 변형이 되게 된 거죠. 자, 뉴욕의 한 작은 기업이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브를 하루는 케냐의 사람으로 채용을 했다가 그랬다가 하루는 또 인도의 뉴델리 사람으로 다음날 채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무실과 공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regulation이 규제인 건 아실 거고, observe라는 단어가 어떤 규칙이나 법 따위를 지키다, 따르다, 준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겠죠. 경기가 무너졌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넷으로 일본에 있는 애에게 만약에 한국어 작업 뭐 하나를 시키면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시켜 줄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장도 지을 필요도 없고 그 지역의 규제를 지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지역의 세금도 내지 않고요. 자, 그래서 the switch 바꾸는 거잖아요. 변환이네요. 이 프로덕션 네트워크의 생산 네트워크의 변화입니다. 어떤 작업의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변화가 전환이 일어난 거죠. simply 단지 뭘로 일어나게 돼버렸냐면 몇몇 이메일을 보내거나, 자, 이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는요 클릭하는 것으로 몇 개의 버튼을 디지털 작업 플랫폼에서는 버튼 몇 개 클릭하는 것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employer들은, employer면 사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장들은 leaves behind라고 했으니까 얘는 뒤에 남겨두다라는 얘기거든요. 또 material traces를 물질의
흔적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In the places 장소에서 물질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건데 where 어떤 그 장소에는 그게 옛날에는 채용자였거든요. 사용자였던 그게 옛날에 사장이었던 그런 장소들에서 더 이상 물질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겠죠. 자, 예전에는 내가 만약에 부산에 와서 학원을 차려서 일을 했으면 학원에 건물이 남았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부산에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인강을 팔아먹고 있다면 부산에 건물을 남기지 않아도 되죠. 이 부산의 물리적인 자취 이런 거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되죠. 그 얘기예요. 내용 이해되죠? 그러면 학교에 가서 이거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나는 학교 내신 시험은 이런 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함부로 말을 못 하겠어요. 이시 지금 받을 말이 없어요. 이시 받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상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 지금 보세요. 다시 여기 문장 잘 보세요. 일단 내가 생각하는 거 해석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사장이 뭘 남기지 않냐면 이제 그 장소에 어떤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자기가 거기서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했던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어떤 장소가 되냐면 그 장소가 옛날에 사람을 고용했었던 거죠. 됐어요? 이시 사람을 고용했었던 장소가 되는 건데 왜 이게 조금 이상하냐면 이시 받으려면 the places가 복수형이어서 이시 아니라 they were로 쓰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장소가 모든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장소를 나타내는 거라면 it으로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오히려 여기는 뭐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냐면 여기 있는 디지털 워크 플랫폼이 되어도 되는데 이거 지금 어쨌든 너무 애매해요. 근데 이 지문을 해석한 선생님은 어디에다 뒀냐면 place에다가 it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안 낼 것 같은데 낼 문제가 사실 없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렇게 혹시 불안하거든 선생님한테 늘 얘기하지만 내신은 정답의 결정권자가 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여기서 it이 뭔가요? 라고 한 번만 질문을 해서 도망 못 가게 쐐기를 박아버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말을 하고 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학원 강사는 얘기한 걸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학교 선생님은 본인이 수업 중에 질문 받고 답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공적인 장소에서 질문을 해서 공개된 답변을 받아두십시오. 자, 다음 네 번째 4번 가겠습니다. 3번이 조금 어렵다. 그쵸? 자, 한 가지 결과인데요. 자, 뭐의 결과냐면 계층적 조직이에요. 또는 위계 조직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그거죠 뭐죠. 상하가 있는 거예요. 상하의 계급이 있는 데를 hierarchy라고 합니다. hierarchy가 그래서 계층이라는 뜻입니다. hierarchical organization은요. 그래서 위계 조직의 한 가지 결과는 자 근데 뭐의 위계 조직이냐면 행동의 위계 구조네요. 행동의 위계 구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단계별로 내려오는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위계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는 is that 이런 거예요. 얘가 주어져. 그다음에 is that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when we reach for a cup of coffee, reach for 손을 뻗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피잔에 손을 뻗으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 할 필요는 없냐면 의식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순서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죠. 뭐의 순서냐면 근육의 순서인데 어떤 순서냐면 send 보내요. 우리의 팔을 보내고 손을 보내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그 컵을 향해서 팔과 손을 보내는 근육의 순서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어요.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muscle 이건 압니까? C 발음 없습니다. 그냥 muscle입니다. 그리고 얘가 G예요. G, 마우스. 이렇게 근육 움직이는 게 꼭 안에 작은 생쥐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 같다고 이러면 그래서 muscle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홍합이 muscle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안에 있는 게 그게 또 쥐새끼처럼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겼다고 이렇게 muscle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자, 대신에 표정이 안 믿는 표정인데 자, 대부분의 행동 계획은요 이루어지는데 higher level 그거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요. 대부분의 액션 플랜들은 단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팔 뻗고 손 뻗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아도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면 야 우리는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팔, 손 그리고 입이 뭐 하게 되는 거죠? make it so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부응하다, 조정하다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조정하는 게 어디에 맞추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어디에 맞추어 움직이다. 이런 단어가 coordinate이에요. order라는 말이 질서 순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CO가 함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맞춰주는 걸 coordinate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통 조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A 조직하고 B 조직하고 같이 일을 하면 서로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목표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을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사람을 코어디네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죠. 그죠? 코디네이터. 줄여서 근데 연예인들은 그걸 또 줄여서 코디라고 하고 옷을 입혀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그런 단어 아니에요. 코어디네이터는 업무 조정자를 코어디네이터라고 합니다. uncoordinate이라고 쓰면 이 단어를 들으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가겠다. I'm uncoordinate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야 나 몸치야라는 말이에요. 음악이 나오는데 몸이 맞춰서 움직여 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coordinate 저런 의미로 쓰입니다. 어디에 딱 맞게 맞춰서 잘 움직이는 거. 자,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숙련된 업무에서는 예를 들어 playing the piano 같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은 숙련된 일에서는 아주 정교한 뭐가 있죠? 정교한 벨레이가 있네요. 우리가 발레라고 하는 겁니다. 표현을 재밌게 했네요. 아주 정교한 발레가 있는데 between conscious plans 간에요. unfolding further up the hierarchy를 하는 and 그리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의 모터 컨트롤 간에 그런 그 정교한 발레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문장 뒤지기 어렵게 생겼습니다. between이 있고요. 그 다음에 A 자리에 온 말이 conscious plan이에요. 의식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뒤에 and가 있죠. and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 움직임 통제 측면이 있습니다. 얘가 B예요. 그래서 A하고 B 간에 아주 정교한 연결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발레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썼겠죠. 연결이나 서로 어울리게 움직이는 것. 앞에 나왔던 다른 단어로 바꾸면 코어디네이션 같은 의미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드디어 야구를 시작했구나. 자, 결국 이 얘기라는 건 이번에 나왔던 뭐였냐면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 액션 플랜들은 higher level 수준에서 작동한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냥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팔, 손, 입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팔 나가, 손 나가, 그다음에 입 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얘기는요, 이렇게 숙련된 일에서는 커피를 마시는 것도 지금 똑같아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것 같은 숙련된 일에서는 아주 정교한 그런 연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협업이 있는 건데 누구하고 누구 간의 협업이 있냐면 첫 번째는 의식적인 계획이 있고 커피를 마셔야지라는 의식적인 계획이 있고 피아노를 쳐야지라는 의식적인 계획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움직임 통제의 운동 통제의 측면이 있다는 거죠.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손을 뻗어서 커피잔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동작이 두 번째로 있다는 거예요. 됐죠? A하고 B 간에 발레가 있는데 이 행동 계획은 어떤 행동 계획이냐면 펼치는 거죠. 폴드가 접는 거니까 UN 쓰면 펼치는 거잖아요. 뭘 펼치냐면
더 높이 펼치는 겁니다. 더 높이 그 계층을 위계를 펼쳐버리는. 자, 피아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게 연주할까? 얼마나 많은 강조를 그런 특정한 단락에다가 둘까? 같은 이런 위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펼쳐내는 의식적인 행동도 있고, 그죠? 실제로 연주를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모터 움직임이거든요. 움직임 운동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조절의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얘네들은 우리의 손가락을, 이 움직임의 조절은 우리의 손가락을 어디로 보내냐면 올바른 키에 딱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건반으로 옮겨 보내는 움직임 통제의 무의식적 측면과,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이런 식으로 연주해야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강조를 해야지라는 이런 의식적 측면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정교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이 스케일 태스크에서 일어나는 우리 위계 근육의 움직임의 특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요? 뒤지기 어렵네. 글을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자, 그리고요. 자, 그래서 watching a concert pianist가, 자, 피아노 연주자가 에롤크 작업하고 있는 걸 보면, 연주하고 있는 거겠죠? 연주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it seems 뭐처럼 보이느냐면 as though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마치 뭐인 것처럼 보이냐면, 예전에 어떤 학생 보니까 여기다 as if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안 같습니다. 나중에 대학 가면 저런 것들이 어떻게 다르지? 라는 걸 자꾸 한번 찾아보세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if는 가정법입니다. 거짓말할 때 쓰는 거고 도우는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새끼 꼭 지가 무슨 선생인 것처럼 행동하네? 이건 as if예요. 그쵸? 그 다음에 하늘이 꼭 비가 올 것처럼 흐리다. 이건 as though를 쓰는 거예요. 이거 if하고 do하고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의 손과 손가락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자기 자신의 생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피아니스트는 glides boundary 그 모두 위에서 막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다니는데, 자, 그래서는 issuing commands issue가 이게 내보내다, 발표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발표하다, 발행하다. 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발행하게 되냐면 저 위로부터 커맨드를,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겠죠. 집에 갈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되면 미치는구나, 꼭. A feather flocks together 이라는 말이 영어 속담에 있어요. 그걸 이제 사자성어로 하면 유유상종이라고 하고 육자성어로 하면 끼리끼리 논다고 그러는데 둘이 다음부터 갖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웃더라도 내용은 이해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웃지 마. 그 다음에 The celebrated pianist인,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제너럴이고, 제너럴이 뭐죠? 장군입니다. 또 나는 혼자 일반적인이고 이러지 말고요. 제너럴이니까 명사입니다. 제너럴이 장군입니다. 장군. 자, 나는 장군이고, 이 장군이라는 게 결국 지휘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군인들은 바로 이 건반들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다 이제 밑줄을 그어놓고 뭘 물어 썼겠죠. 의미가 뭐예요? 이 피아노 연주의 행위는 가장 높은 곳의 의식의 지휘자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움직임의 통제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이런 지문이었습니다. 지문이 조금 어렵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